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선반의 바이트는 끝을 짧게 장치해야 된다. 맞는 보기. 2번 보기. 작업 중에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면장갑을 착용하게 되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장갑을 착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작업이 끝난 후에 절삭칩의 제거는 반드시 브러쉬 등의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때 맨손으로 하게 되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작업 중 일감의 치수 측정 시 기계 운전 상태를 저속으로 하고 측정해야 된다 했는데 이때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방어장치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한 개씩 수평으로 설치해야 된다. 맞는 보기. 2번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에는 급정지 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 나누기 2.5 이하로 하여야 된다 했는데 이때는 1 나누기 2.5가 아니라 1 나누기 3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나누기 2.5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0m/min 이상일 경우가 2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부하의 급변, 그 다음에 수위의 과상승 등에 의해 수분이 증기와 분리되지 않아서 보일러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은 바로 프라이밍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2번의 모세관 현상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과학 시간에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관을 세웠을 때 물에 가는 관을 넣었을 때 이것이 바로 모세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세관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외부 액체면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바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모세관 현상은 시험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워터 해머는 무엇이냐면 수격작용이죠. 자, 수격작용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워터 해머는 무엇이냐면 순간적으로 압력으로 인해서 관에 충격을 받는 것이 워터 해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역화란 무엇이냐면 불꽃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을 역화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 로프의 질량 2000kg의 물건을 10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 k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하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정하중 더하기 동하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하중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총 하중 W는 먼저 정하중이기 때문에 정하중이란 크레인 로프의 질량 2000kg의 물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하중은 20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하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중력 가속도분의 정하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하중이기 때문에 2000, 그 다음에 곱하기 다시 가속도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가속도는 1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4040.82 k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주어진 단위는 무엇이냐면 kN이기 때문에 이 무게 단위를 k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무엇이 있었냐면 F는 MA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때 F는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를 뜻하게 되고 이때 M은 무엇이냐면 중량 단위인 kg, 이때 A는 가속도를 뜻하게 되기 때문에 m/s의 제곱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뉴턴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어진 것은 중력 가속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뉴턴 단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뉴턴 단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040.82 곱하기 9.8을 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오냐면 39,600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킬로뉴턴인데 이때 킬로가 붙는다는 것은 10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의 세제곱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39.6 킬로뉴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워하지만 이런 것들을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풀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에 설치해야 되는 안전장치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보일러의 방호장치에 해당되지만 1번인 해지장치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크레인에 사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보일러에 설치해야 되는 안전장치는 또 무엇이 있냐면 화염 검출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안전장치에 해당된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 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의 도달 시간이 0.3초인 경우 위험 한계로부터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의 최단 설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보면 되냐면 안전거리 공식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600 곱하기 TM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0.3초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600 곱하기 0.3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때 단위는 무엇이 나오냐면 밀리미터 단위가 나오게 되고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480mm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위 환산을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냐면 1m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m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100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밀리가 붙었다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1m는 곧 1000m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분해서 표현을 해보면 1cm는 즉 10m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환산을 하게 된다면 10만큼 작아진다, 즉 10분의 1만큼 작아진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48cm 이상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프레스의 손쳐내기 방호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방호판의 폭이 금형의 폭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맞는 보기. 2번 슬라이드 행정수가 300 SP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손쳐내기 방호장치는 100 SPM 이하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렇게 방호장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건널다리, 3번 비상정지장치, 4번 역주행 방지장치와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다면 덮개 또는 울도 컨베이어 방호장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은 컨베이어 방호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발 예방장치는 둥근톱 기계 방호장치에 해당된다 라고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7번 문제. 기계설비의 위험점 중 연삭숫돌과 작업 받침대, 교반기의 날개와 하우스 등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물림점은 무엇이냐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축, 그 다음에 3번 협착점은 왕복 운동과 고정부, 그 다음에 4번 절단점은 회전 운동부에 해당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58번 문제. 5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삭숫돌의 지름이 300mm일 때 회전속도 m/min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항상 단위를 생각하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원주속도 공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원주속도 공식 V는 무엇이냐면 1000분의 파이 d
그 다음에 속도가 됩니다. 이때 단위가 무엇이 되냐면 미터 퍼 미니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뒤에는 뭘 대입해 줘야 되냐면 지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300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는 500rpm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500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471.24 미터 퍼 미니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1000을 뺀 상태의 공식을 외운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구하게 되면 밀리미터 퍼 미니트 단위가 나오게 되고 이 밀리미터를 미터로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된 1000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위 환산을 위해 사용되었다 라고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